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볼 사항이 이런 사항들을 좀 해볼 겁니다. 먼저 이 어소시에이티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벤트 스토밍을 좀 크게 만드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다큐먼트, 즉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자기 관점,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의 관점으로 모델링하게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여러 개의 멀티 모델을 만들고 그 멀티 모델 각 모델에 있는 각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각 모델별 마이크로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고, 기존에는 큰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제너레이트 됐으면 이제 각 문서별로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하나씩 걔가 이제 중심이 되고 거기에 참조된 이벤트나 커맨드들이 있다면 그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가짜 서버, 목 서버를 생성을 할 겁니다. 목 서버를 우리가 오픈 API YAML 스펙으로 이런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목 서버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개발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개발기라고 하는 게 이제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면 있어서 참조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대한 연결을 위한 개발기 환경이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발기 환경과 함께 이제 컨트랙 테스트를 위한 환경 같은 것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도 같이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각 모델별 마이크로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업무 영역별로 각자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완전히 팀도 분리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싱글 스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들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U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기존의 단편 비즈니스 캔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프로젝트 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imple ERP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simple ERP라고 하는 걸 만들고 우리가 컨텍스트 매핑과 이벤트 스토밍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컨텍스트 맵이라고 하는 전체를 조망하는 큰 뷰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simple ERP하고 컨텍스트 맵이라고 하는 걸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컨텍스트 맵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만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 그들 간의 관계성만 이렇게 나타내는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운드 컨텍스트 말고는 없어요. 여기 제공되는 객체가. 그래서 바운드 컨텍스트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이름을 해줄 겁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그 기초 정보를 담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최초로 만들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할 겁니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뒤에 앞부분에 프리픽스를 알아서 달아주고 뒷부분에 이렇게 프로젝트 세부적 그 모델 아이디죠. 이건 모델 아이디로 나중에 좀 수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이 전체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모델 아이디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쪽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탭이 팝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열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파운데이션에는 이제 기초 정보를 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제품 정보를 관리하는 버튼을 제품 정보는 제품 ID, 그 다음에 제품 유형. 제품 유형에는
완제품, 반제품, 뭐 부품, 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뭐 이 정도 상태, 뭐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제너레이션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성을 시켰고, 이 제품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제품이라고 하는 어그리거트를 이제 다른 쪽에서 참조를 해서 쓸 겁니다. 참조를 해서 이제 쓸 거고요. 일단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생성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아직 저걸 안 만들었나? 프로덕이 이제 보이죠?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하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 거냐면은 기초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세일즈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세일즈 만들고, 그래도 이렇게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주문이 세일즈라고 하는 게 이제 오더, 주문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해당 제품에 대한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여기서 접수를 받는 주문 접수를 주문은 이제 여기는 ERP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직접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고객을 통해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는 이렇게 될 거고, 필드는 제품 ID. 네.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에서 올 거예요. 어디서? 제품 외래키를 여기서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주문 업체 ID, 예. 그 다음에 총 금액. 자, 요거는 좀 디테일로 만들어지는 것들일 거예요. 여기는 세부 주문 사항 하고, 이렇게 개수 아이디가 여기에 묶인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줘볼게요. 이 생성을 그렇게 못할 텐데 아마 생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어소시에이티드 모델에 대한 겁니다. 여기 생성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서 생성을 일단 할게요. 생성을 했고, 자, 이 모델에서 이 주문 아이디 그 제품 뭘 샀느냐 그죠? 뭘 샀느냐를 나는 레퍼런싱을 해야 돼요. 이 어그리거트에서.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외래에 있는 저 어그리거트를 참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외래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죠.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글명, 여기에는 제품 돼 있지만 디스플레이 네임이 제품인 거고 실제 이름 프로덕이기 때문에 프로덕을 우리가 언급하는 순간 어디서 다른 모델에서 내 어소시에이트 된 그 어그리거트를 참조를 이렇게 하면 그게 참조가 된다는 거지. 참조와 함께 보면은 여기에 그 해당 프로덕트 아이디를 링크를 여기서 걸게 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했을 때 여기에 저게 추가가 돼야 되죠. 지금 왜 추가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참조 제품에 대한 레퍼런스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생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생성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링크도 뭐 그냥 깨져버린 것 같고, 다시 한번 링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가가 안 되네요. 여기에 저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깨져 있는 것처럼 나오고,
여기에 아이디가 원래는 나와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지금은 뭐 여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기 원래 이제 코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코드를 이제 생성해 보면은 여기 바운더리 컨텍스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모델에 대한 거는 그 전체 모델에 대한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는 자기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일단 링크를 저기로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 백엔드 코드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 이 링크가 걸린 것에 의한 이 제품에 대한 것을 프론트엔드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그 링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이것을 피커로 가져올 수 있는 프론트엔드를 생성하기를 기대하는데 그 프론트엔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프론트엔드가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이제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용 토핑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순영 씨가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위즈모 버전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이거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 위즈모 버전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프론트엔드가 같이 생겼죠. 여기에. 그러면 이 프론트엔드는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단독 프론트엔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엮어줘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과 지금 두 개가 생겼죠. 파운데이션과 세일즈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바운드 컨텍스트 마이크로 서비스가 생겼고 각자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여기서 메인에서 생성을 하면 메인에서는 프론트엔드가 물론 있지만 이 프론트엔드는 이 자체에 대한 프론트엔드인 거고 우리는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인데 이거는 제대로 생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쓸모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이 각 두 개에 대해서 이 두 개에 대한 것을 엮어주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프론트엔드의 전체를 묶어주는 루트 프론트엔드를 우리는 이 토핑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봤던 같은 토핑을 여기서 적용을 마찬가지로 해주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루트, 홈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걸 먼저 생성을 해서 루트에 해당하는 걸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리포지토리를 여기에 simple erp 여기 기본 이름이 생성이 안 되고 있네요. 생성 좀 해주시고요. simple erp 루트 프로젝트다 라고 해서 루트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전체를 묶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루트 프론트엔드 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나 전체를 엮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게이트웨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일단 제가 커밋을 했고 커밋한 거를 들어가서 코드 스페이스에서 열어놓고 열어놓고 자, 두 번째 할 거는 이 각자를 한번 그러면은 실행을 시켜보죠. 요 세일즈용 그렇죠? 세일즈용 리포지토리 하나 만들고 자, 이 마이크로 프론트 진정한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 레포가 프로젝트가 여러 개로 나뉘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 개로 나뉘는 게 맞고 각자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간 게 맞죠. 여기 위에 메시지가 숨어버립니다. 요거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는 기팟으로 한번 띄워보죠. 자, 여기 이렇게 떴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홈 루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루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메이크는 cd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루트가 있고 홈이 있어요. 홈은 메뉴하고 전체 저걸 뜻하는 거고 루트는 그냥 오직 각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합하는 일만 합니다. 얘의 사용법이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패키지 JSON 보면 사용법이 나오려나. 리드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거네요.
사용법이 아니죠. 여기 아닐 겁니다. run serve가 아닐 거고 여기에 맞네? 맞습니다. 여기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이건 홈이고 루트에 리듬 얘는 npm run start네. run start 미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홈도 실행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도 빌드 그 다음에 얘는 npm run server 얘는 Vue.js로 돼 있어요. 얘는 나중에 화면을 보시겠지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전체의 그 왼쪽 메뉴와 그 왼쪽 메뉴 파트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능 전체적인 그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8080에 지금 일단은 루트가 떴고요. 금방 떴네요. 얘는 금방 떴어요. 그죠? 올라가서 8080에 올라왔고 지금 이 세부 마이크로 그 홈도 띄워줘야 됩니다. 두 개를 띄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띄울 겁니다. 심플 ERP 심플 ERP 세일즈 화면을 하나 샘플로 띄워볼게요. 얘도 이제 잠깐 얘가 세일즈에 왜 이게 생겼을까요? 이게 왜 생기고 이 안에 프론트엔드가 포함이 되긴 했는데 세일즈가 커밋이 됐을 때 지금 보니까 전체에 대한 게 같이 커밋이 돼버렸어요. 화면상에서 이렇게 나온 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커밋을 했더니 요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에 이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왔어요. 여기까지가 이거 포함되면 안 되죠.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죠. 여전히 잘못되고 있는 게 좀 보이네요. 이게 아마 토핑들에 의해서 이게 그냥 추가됐을 수도 있고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남의 것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세일즈 안에 들어있는 이 프론트엔드를 띄울 겁니다. 이건 재영 씨가 봐줘야 되고요. 여기 잘못 나오는 거. 재영 씨가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가지고 npm run server 마찬가지 돌려볼게요. 자 여기 서버 사이드도 문제가 있나 본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money라고 하는 게 여기 포함이 안 됐네요. 그죠? 왜 포함이 안 됐을까? 생성을 할 때 money라고 하는 게 분명히 여기서 한번 띄운 적이 있는데 그죠? 띄웠으면 이게 여기 코드 생성될 때 같이 포함이 됐을 텐데 이것도 오류를 잡아야 됩니다. money 이제 들어왔네. 다시 커밋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좀 받아가지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money가 들어왔고 오류가 사라졌고 자, 인프라 쪽에 또 오류가 있나? policy handler 쪽에 자 이게 계속 뭔가 잘못된 어그리거트 하나가 더 유입돼서 나오는 이 오류가 여전히 있습니다. 요거 수원 씨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그리거트 아마 어소시에이티드 모델에서만 이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생성을 할 때 여기에 어그리거트가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류가 여전히 있고요. 일단 삭제를 하니까 뭐 백엔드는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npm 아니죠. maven spring boot run 해가지고 주고요. 자 이 시나리오가 깔끔하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기범 씨가 요청을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기범 씨나 지금 요 들으시는 분 중에 이 매니징을 하시는 분 쪽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가 포함이 안 돼 있냐면은 여기에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 토핑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 얘들이 유입되는 걸로 봐서는 이 토핑 얘는 그런데 하여간 전체를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다 제거를 하는 로직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제형식. 네,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개발기를 위해서 로컬에서 필요한 개발기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넣어줘야 됩니다. 개발기라고 하는 게 이 그거를 토핑으로 만들어 놨어요. 마켓플레이스에 가가지고 토핑에 뭘 넣냐면은 로컬 디벨롭먼트를 위해 가지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분리된 어소시에이티드 모델인 경우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그러니까 카프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로컬 디벨롭먼트를 위한 토핑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이 로컬 디벨롭먼트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걸 이제 어플라이를 시키면은 뭘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냐면은 자, 이것도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뜹니다. 404 토핑이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토핑이 안 먹혔어요. 여기 가보면은 로컬 뎁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추가는 돼 있거든요. 여기 이게 지금 undefined 같은 게 자꾸 또 같이 추가가 되고 자, 이렇게 몇 번 눌러주면은 됩니다. 지금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적용이 여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 있다. 어떻게든 이거 눌러보면 됩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자, 이것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인프라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그 안에 이 프론트엔드하고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프론트엔드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 게이트웨이. 프론트엔드는 보나마나 여기로 생길 겁니다. 9002번으로 우리가 그냥 다 띄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002번이 프론트, 8082가 백엔드 이렇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자기 자신은 8088 여전히 8088로 띄우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를 띄우고 그 전에 도커 컴포즈에 가가지고 스타트를 시키면 카프카를 띄워주게 됩니다. 네. 요게 추가가 되죠. 요게 추가가 돼야 로컬 디벨롭먼트를 위한 환경을 우리가 넣어주게 된다. 자, 이게 지금은 이 로컬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게 어차피 필수잖아요. 이게 있어야만 동작을 사실 이 안에서 단독 실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로컬 디벨롭먼트를 기본으로 추천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 어소시에이티드 모델에서 만들 때는 기본으로 추천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추가를 했는데 자, 왜 뭐 안 나오네? 커밋을 안 해서 볼 수도 있다. 근데 인프라하고 여기 들어왔네요. 인프라 그죠? 인프라. 자, 그래서 인프라에 먼저 도커 컴포즈부터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띄워가지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셀즈 안쪽으로부터 여기가 커밋이 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지금 커밋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푸시가 잘못되어 있죠. 자, 여기 도커 컴포즈 업 이렇게 해줍니다. 얘를 카프카 실행시켜 주는 작업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백엔드 좀 있으면 뜰 거고